선생님이 함수의 그래프를 하나 좀 그려볼게요. y는 fx입니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봅시다. 네. x가 2로 다가갈 때 그 y 값은 어디로 다가가고 있죠? 그럼 이제 멈칫하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엄밀하게 규를 써준다. 2보다 좀 큰 데서 2로 다가간다면 2보다 좀 작은 데서 2로 다가간다면 그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네. 2보다 좀 큰 데서 2로 다가가면은 y값은 어디서 다가가죠? 네. 그럼 얘는 네. 이걸 이제 오른쪽에서 온다고 해서 우극한 이걸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때 만약에 그냥 F2를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4.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뭐 그게 다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17번. 네, 0에 우극하는 그런 식의 질문이에요. 얼마겠어요? 이건가요? 2겠죠? 네. 네. 그리고 뭐 우극한 좌극한 다 2겠죠? 여기 0일 때는. 여기 18번도 2겠죠? 네. 19번. 2로 끊겼으니까 여기 좀 의미가 있겠다. 1의 우극한 어떻게 될까요? 0. 예, y값 읽으셔야 돼요. 0이에요. 20번. 1의 좌극한은 1. 그렇죠? 거의 구멍 뚫려서 전혀 상관없어요. 목표하는 값이니까. 21번. 2의 우극한은 3. 네, 3. 22번. 2의 좌극한은 1. 네, 이거 이제 좌극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웹툰에 처음으로 이제 학원물이 막 등장했을 때 뭐 일타강사 뭐 그런 것을 주제로 네, 나왔을 때 거기서 캐릭터가 수학 하나도 모르는 사기꾼이 네, 수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고 시력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런 문제입니다. 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까 여기서 그냥 x가 2로 갈 때, 그러니까 2에서의 극한값은? 이라고 물어볼 때 대답을 못했죠. 그 이유는 실제로 대답할 수 없어서 그런 거야. 이때는 극한값이 없다고 합니다. 역으로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은 좌극과 우극한값이 같을 때예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극한값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대표적인 거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은 그냥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분모가 아주 작아지니까 무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겨서 0의 우극한은 무한대가 되고요. 0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극한과 좌극한이 달라요. 그래서 이 값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탄젠트 90도가 값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가 90도야. 네. 탄젠트 90도가 값이 없는 이유가 어차피 이건 기울기가 없어. 얘 기울기가 플러스 무한대로도 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옳시 드디어 정확한 것을 됐구나. 네, 그래서 이제 23번부터 26번까지처럼 절대값 문제를 줍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일 때 왼쪽일 때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되거든. 그러니까 23번은 보시면은 어쨌든 x는 1보다 좀 큰 수란 뜻이야. 네. 그러니까 이 통과를 볼까? 리미트 x가 1로 간대요. 1로 오른쪽에서 1로 가면 네, 이 값은 어떻게 되겠냐? 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게 1보다 좀 큰 수기 때문에 여기가 양수가 되었을 때거 아니? 그렇다면 이제 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얘는 x-1이나 x-1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약분하면 1이 되죠. 만약에 리미트 x가 1에 만수가 할 때 x-1분의 이걸 물어본다면 똑같이 리미트 x가 1에 왼쪽에서 1로 갈 때 그럼 이제 여기가 1번 좀 작은 값이 1로 가니까 이 x-1 값 자체가 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값이 풀려야 돼요. 절대값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볼까 그냥 이렇게 풀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약분하면 -1이죠. 정확한 녹화에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거 y는 x-1분의 절대값 x-1을 푸시면 이건 x가 1보다 클 때는 x-1분의 x-1 그래서 1 되고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 x-1분의 -x-1 그래서 -1 됩니다. x가 1일 때는 정의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면 보다 클 때는 1, 1보다 작을 때는 -0에서 함수가 없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멈칫해야 되는 부분 뭐냐면 이거 약분할 때 0인데 약분해도 되나? 이런 데서 좀 멈칫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1로 다가간다는 얘기는 1은 절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결과값은 명확히 딱 그 목표한 값이지만 여기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해도 괜찮습니다. 0이 아니, 1이 아닌 그런 식의 상황인 거죠, 실제로. 1로 다가가는 것은. 그래서.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생각해서 뭐 섬세하게 푸시든 아니면 그대의 극한값은 좀 직관적으로 값을 먼저 예측을 해보세요. 그럼 도움이 많이 돼요, 나중에. 극한값 늘 바로 답이 얼마일까 예측을 하고 섬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10페이지는 스탬저 나왔어. 네.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고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게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정확한 값과 같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자 여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제 x가 2로 갈 때 fx는 어떻게 될까요? 저기 여기 구문도시 여기 따로 있는데 괜찮아? 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거기 값이 있고 없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 직전까지 거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불연속이긴 한데 하지만 극한값이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와 좀 다른 상황이에요. 저기 정확한 목표에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27번부터 x가 -1에서를 보시면 돼요. -1에서 어때요? 극한값은? -1에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은? 뭐야 정확한 목표는 다르잖아요. x가 -1로 다가갈 때 좌극하는 -1이고 우극하는 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존재하는 주셔서 오케이?
28번에 0으로 갈 때는 1. 1이죠. 이건 연속한 상황이니까 뭐. 그 다음에 1로 갈 때는 연속하지 않았어.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쓰면 돼요. 답이 이제 존재하는지 조사하고 존재하면 그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니까 조사해서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고 존재하면 그 값을 쓰면 돼. 30번은 아니 그 2로 갈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돼. 31번은 3로 갈 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알겠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뒤에 문제들도 푸시면 됩니다. 네. 그 32번은 감각적으로 아까 x분의 1과 같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x분의 1이나 x분의 1이 x가 0으로 가나 x-8이 x가 8로 가나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얘가 이제 0이냐 8이냐 그 차이일 뿐이야. 정근사님 어쨌든 뿌릴 때 말일 때하고 달라져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32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3번은 이건 위에도 제곱 아래 절대값이가 부호가 결정되어 있어서 이거 이제 뭐 네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값이 그리고 게다가 위에 x가 한 번 더 있어서 약분하고 나도 이제 x 한 번 있으니까 0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이 직접 그 범위 나눠서 식 세워서 뭐 그래프 그려서 확인해도 될 겁니다. 34번은 기본적으로 1이 되는 형태인데 아래 그 크기에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어서 아마 그 값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이제 뭐 여러분 생각도 해보고 해설도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초반부는 원체 원론적인 부분이니까 섬세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우스 그래프가 좌욱한 우칸이 정수 부분에서 다른 문제여서 이렇게 뭐 나오는 거죠. 좌우 극한값이 따로 존재하긴 한데 그냥 극한값은 없는 거죠. 정수 부분에서.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 함수의 극한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라고 한다면 자 여기가 이제 그 위에 박스 보시면 극한의 성질이에요. 근데 시그마의 성질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시그마의 성질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원책도 있으니까 시그마의 성질 찾아봅시다. 어디냐면 347페이지. 야, 마플 긁었어. 347페이지. 설명 올림포스에 300페이지가 나오려고. 너 잠깐 있어. 이제 잠깐 닫을게요. 네. 확인했어요? 시그마의 성질? 그럼 더하기 빼기 실수배에 분리된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분리된다는 얘기는 합쳐지기도 한다는 뜻이고 곱하기 나누기는 이제 합의 성질상 더한 것을 곱한 거하고 곱한 걸 더한 게 달라서 안 되는데 더하기 빼기 실수배는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수투의 극한의 성질 보시면 위에서부터 실수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분리된다는 얘기는 합쳐지는 것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수렴할 때입니다. 수렴할 때. 그 수렴이란 말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극한의 주요 용어의 수렴과 배선을 내가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네. 미안해요. 그럴 수도 있죠. 수렴한다는 얘기는 극한값이
그러니까 어떤 값으로 특정된다는 뜻이에요. 발산한다는 것은 극한값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발산은 무한대라고 생각해요. 뿔만 무한대가 발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무한대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했을 때 우리 생각처럼 작동하지 않아요. 오케이? 뭐 이 무한대가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수렴하는 값만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야 된다. 그게 무한대든 무한소든. 알겠어요? 그냥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 이런 식의 식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이 fx가 수렴한다. fx가 x는 a에서 수렴한다. 그 말이야. 함수 fx가 x는 a에서 수렴한다. 뭐 L로. 이 문장을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여기 거기 LM 그 극한식 있잖아요. fx, gx 거기에다 밑줄 긋고 네 수렴이라고 그 단어를 써주세요. 아씨 여기 박스 여기 이 두 개 극한없이 L이 되고 M이 되고 극한없이 L이 되고 M이 되고 거기 네. 그 전제조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어디냐면 4번에서 나누기 할 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거 있어요. 단해서. 네, 그거. 아, 나중에 이걸로 옳고 그름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 두 가지 조건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면 네, 대표적으로 틀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38번부터 42번까지는 이미 수렴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2하고 마3으로. 다 x는 a로 갈 때고. 다섯 문제 다. 그럼 이제 fx 대신에 2 쓰고 gx 대신에 마3 쓰시면 됩니다. 그냥 계산한 거 똑같아요. 알겠죠? 네. 그리고 43번은 보시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2 하고 똑같이 얘가 시그마 k제곱 더하기 3 시그마 k 빼기 시그마 2가 되는 것처럼 얘도 수렴하니까 x제곱 수렴하잖아. x가 1로 갈 때 3x도 수렴하고 연속하면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도 수렴하니까 리미트 x제곱 더하기 3 리미트 x 빼기 리미트 2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 말은 그냥 일단 1, 3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44, 45번 다 그 왼쪽 곱해진 거 오른쪽 곱해진 거 분자 분모 다 그 값을 집어넣었을 때 무한대로 발산하는 건 없어요. 다 값이 나와요.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46번은 무한대로 가는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이렇게 뭔가 발산하는 느낌인데 수렴값이 나오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거든요. 알겠어요? 이게 지금 좀 다른 거예요. 이거 값이 없었어. 0 근처에는 뿔마가 다 있거든. 근데 플러스 무한대 근처에는 플러스밖에 없어요. 그죠? 이거 무조건 그리고 어차피 0인데 플러스 0을 쓰든 마이너스 0을 쓰든 다 0이지. 그치? 이게 값이 있어. 그러니까 발산하는 값 가지고 수렴하는 값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역수예요. 예. 무한대분의 1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46번은 0 더하기 0 이렇게 된다고. 47번은 0 더하기 1 이렇게 되고